보험금 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내려놓기도 전에 은행 앱에서 바로 입금 알림이 울리죠. 네, 맞아요. 단 3초. 이게 무슨 먼 미래를 상상한 공상과학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실제로 금융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와, 3초라니 진짜 엄청난데요?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 출처는 2026년 5월 12일자로 방금 집계된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리포트입니다. 네, 무려 71건의 최신 기사랑 기업 보도자료 그리고 정책 동향까지 꽉꽉 눌러 담은 아주 방대한 자료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 대출, 그리고 그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대체 지금 이 은행과 금융계 뒷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 자체가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딱 느낀 게 뭐냐면요. 은행들이 이제는 단순히 인공지능을 편리한 챗봇 기능 정도로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아예 조직의 뼈대 자체를 AI 네이티브로 싹 갈아 끼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과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구석에 챗봇 하나 띄워놓고 자, 우리도 AI 도입했다. 막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네네, 엄청 흔했죠,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신한라이프의 AI 컨택센터 사례를 보면요. 고객 음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약관 대조, 승인 결정까지 그 모든 걸 다 AI가 한다고요? 네.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AI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단 3초 만에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건 단순하게 인건비 줄이는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혁신인 거죠. 야, 속도가 빨라진 건 확실히 알겠는데요. 솔직히 NH농협생명 사례를 보고서는 약간 좀 서늘해졌다고 할까요? 무섭더라고요. 5년 장기 고객 유지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그 내용 말씀이시죠? 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AI가 무슨 돗자리간 점쟁이도 아니고 특정 고객이 나는 한 3개월 뒤에 이 보험을 해지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아챈다는 거예요? 점쟁이보다 훨씬 집요하고 정교한 관찰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찰자요? 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해제하기 전에는 본인도 모르게 반드시 어떤 미세한 징후라는 걸 남기게 되거든요. 마이크로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미세한 징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해지 환급금 안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갑자기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특정 약관 단어를 꼬치꼬치 묻는 식이죠. 그런 자잘한 행동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AI 모델은 수백만 명의 과거 이탈자 데이터를 이미 싹 다 학습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속한 이 고객의 행동 패턴이 과거 이탈자들의 패턴과 95% 일치한다.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고객 본인조차도 진짜 해지할까? 라고 명확히 결심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 무의식자된 행동 패턴을 AI가 딱 읽고 먼저 미끼를 던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탈 징후가 딱 보이면 그 고객이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맞춤형 혜택을 팝업으로 딱 띄우거나 상담원을 아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죠. 카카오뱅크나 현대카드 같은 곳들이 최근에 그 서비스 기획이나 결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아예 AI 에이전트를 심어놓고 있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고객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고 수동적으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유도하고 결국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적극적인 엔진으로 써먹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감탄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서늘해집니다.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빨리 나오고 또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서 맞춤 서비스를 주니까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네, 굉장히 편리한 건 사실이죠. 은행들이 완전히 슈퍼 제트 엔진을 단 셈인데 근데 좀 삐딱하게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0.1초 단위로 자동화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개입 없이 슉슉 돌아가니까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이 쌩쌩 돌아가는 제트 엔진에 불순물을 섞거나 해킹을 시도했을 때 그 피해가 번지는 속도도 똑같이 0.1초라는 뜻 아닌가요? 아, 방금 진짜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역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군요. 보험 업계에서 쓰는 표현 중에 공격 표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버린 겁니다. 공격 표면이 넓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전에는 그 은행 지하에 있는 메인 서버 방화벽만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 됐거든요. 네, 그 금고문 하나만 꽉 잠그면 되는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은행 직원이 쓰는 개인 이메일, 문서 작성 프로그램,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외부와 연결된 AI 에이전트까지 전부 다 잠재적인 해킹 통로가 돼버린 겁니다. 아, 문이 단 하나였던 튼튼한 금고실이 갑자기 수만 개의 창문이 뚫린 유리온실이 된 격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겁니다. 그 유리온실을 노리는 놈들 중에서 제가 보고서를 읽다가 진짜 눈길에 사로잡힌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미토스 쇼크라는 건데요. 아, 미토스. 네, 최근에 아주 난리죠. 이게 AI 기반 악성 코드라는데 이름부터가 무슨 신화 속 괴물 같아서 좀 섬뜩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컴퓨터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랑은 아예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악성 코드가 특정한 모양을 가진 열쇠 구멍 쑤시기 정도라면 이 미토스는 지능을 가진 액체 괴물에 가깝습니다. 액체 괴물이요? 스스로 모장을 바꾼다는 뜻인가요? 네, 방어벽의 형태에 맞춰서 스스로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이 미토스가 타겟으로 삼은 기업의 내부 문서라던가 직원들 간의 메신저 대화, 시스템 구조를 직접 읽고 학습한다는 점이에요. 와, 저번에 이 자료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비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떤 비유죠? 도둑이 우리 집 현관문 자물쇠를 거칠게 막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몰래 가족들 단톡방에 숨어 들어와서 엄마의 말투, 즐겨 쓰는 이모티콘, 심지어 엄마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까지 싹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네요. 그러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가족 행세를 하면서 동생한테 톡을 보내는 거죠. 오빠 급한데 500만 원만 이체해줘. 이렇게요. 진짜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나요?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BEC라고 부르는데요. 기업 이메일 침해 공격이죠. 아, BEC? 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안이 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이 타겟이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끼리 주고받는 거래 이메일을 AI가 중간에서 싹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어투를 모방하는 거예요. 평소에 쓰던 인사말이라 결제 서식까지 똑같이 써서 저희 회사 결제 계좌가 이번 달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속이는 거죠.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속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사례도 보고서에 있었잖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기사 말씀이시죠? 그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계좌 이체하세요 하거나 상품권 사서 번호 불러주세요 하는 식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디지털 데이터나 숫자를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는 조직원들이 AI 딥페이크로 피해자를 완전히 홀린 다음에 아예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골드바, 그러니까 진짜 금괴를 가로채다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온라인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우리 현실 세계의 금괴를 들고 튀는 거잖아요. 디지털이랑 아날로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범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세상의 위협이라고 해봐야 온라인 계좌 속에 있는 숫자들을 훔치는 데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라는 무기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자산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무법천지가 따로 없네요. 기존에 쓰던 백신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비밀번호 시스템 있죠. 그런 걸로는 사람의 목소리랑 얼굴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매 초마다 진화하는 이 범죄 조직들을 절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매초 무기들이 진화하고 현실의 금괴까지 털어가는 상황인데 이 방패를 들어야 할 국가나 경찰, 규제기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설마 은행들한테 각자 알아서 잘 막으세요 하고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하하, 다행히도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꽤 빠르고 구체적인 편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도 아주 크게 다뤄졌는데요.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 무려 7개의 주요 국가기관이 모여서 다기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7개 기관이 연합을 했다고요? 네,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이 엄청난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데요? 우리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인 엔트로픽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엔트로픽. 거기 챗GPT에 대항하는 고성능 AI를 만드는 곳이면서 동시에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AI를 연구하는 데 집착하는 곳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방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의 두뇌를 빌려오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오, 똑똑한 전략이네요. 게다가 정부기관이 단순히 수비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행 사례 보셨죠? 아, 그 경제 특화 AI 테스트 한다는 그거요? 네, 한국은행이 경제와 금융부문에 특화된 전용 생성형 AI, 이름이 복희인데요. 이 복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걸까요? 국가의 통화 정책을 다루는 그 가장 보수적인 심장부마저도 AI를 적극적인 실무 무기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확 드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말씀하시죠. 해커들도 지금 최고 수준의 AI로 공격을 해오고 은행들도 AI 방패를 세우고 막 자동화하고 있죠. 심지어 중앙은행도 자체 AI를 돌립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 저 화면 뒤로 쏙 빠지고 완전히 AI 대 AI에 보이지 않는 보전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방패랑 창이 0.1초에 수천 번씩 부딪히고 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알고리즘 오류 하나만 딱 발생해도 이 금융시장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붕괴할 위험은 없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요.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규제 당국이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진짜요? 제 걱정이 기후가 아니었군요. 네, 실제로 영국 중앙은행 규제 당국이 아주 강력한 경고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신 생성형 AI 모델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쫙 깔리게 되면 이 AI 봇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이른바 군집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헉, 무섭네요. 네, 그리고 이것이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금융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폭발할 리스크는 커지는데 그렇다고 남들 다 쓰는 저 화려한 제트 엔진을 나 혼자 끄고 나는 안전하게 자전거 탈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습니다.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규제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참 재미있게도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다. 무슨 뜻이죠? 이 고도로 복잡한 기술 경쟁 속에서 최종적인 방어선으로 지목된 게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이요? 그 느릿느릿한 인간이 어떻게 최종 방어선이 되죠? 최근 자금 세탁 방지, 그러니까 AML 규정 동향을 보면 그 철학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AI가 아무리 고도화되고 빨라져도 최종적으로 이 거래가 이상하다, 이 계좌를 차단하자는 결정은 반드시 기술보다 사람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제화되고 있어요. 와, 엄청난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0.1초 만에 분석해서 후보군을 찾아내는 건 AI가 다 하지만 그래서 이 계좌를 최종 동결할 것인가? 라는 그 무거운 버튼 앞에서는 네. 결국 느리고 가끔 실수도 하는 그 인간의 책임과 통제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AI는 그냥 수많은 위협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딘지 비춰주는 아주 강력한 헤드라이트일 뿐이라는 거죠. 운전대는 인간이 잡아라. 맞습니다. 운전대를 접고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주체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프레임워크가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휴먼 인 더 루프, 즉 인간 개입 원칙이라고 부르죠. 휴먼 인 더 루프. 참 묘한 여운을 남기는 개념이네요. 자, 이쯤에서 우리 논의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랑 해커, 그리고 은행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요. 방패를 더 튼튼하게 강화하고 새로운 창을 만드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요. 결국 이 거대한 전쟁통에서 진짜 돈을 긁어모으는 무기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돈의 흐름은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전문가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보고서 후반부를 꽉 채우고 있는 핀테크와 인프라 섹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 인프라요? 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요. 자본의 그 거대한 물줄기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AI 소프트웨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넘어섰다. 네,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와 뼈대 쪽으로 맹렬하게 흐르고 있어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을 쫙 종합해보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핵심 동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얼마나 멋진 AI 챗봇을 가졌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느냐로 평가 기준이 바뀐 거죠.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흔히들 투자 시장에서 많이 쓰는 비유 있잖아요. 금광이 터졌을 때 막상 금 캐러 가는 사람보다 그 옆에서 곡괭이랑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을 다 번다고들 하잖아요. 네, 아주 고전적이지만 정확한 비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단순한 곡괭이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국에 고속철도 레일을 깔고 뚫리지도 않는 산에 터널을 뚫는 그 거대한 토목공사판 자체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네요. 와, 훨씬 와닿는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레일을 까는 토목공사 중에서도요. 지금 금융권이 가장 피를 토하면서 찾고 있는 아주 특수한 철도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한 철도요. 그게 뭡니까? 보고서에도 나온 팀 스파르타의 KAX 스파르탄 같은 이른바 온프레미스 형태의 AI 인프라입니다. 잠깐만요.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라는 단어가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챗GPT처럼 누구나 막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열린망이 아니라 그 기업 내부 서버에만 갇혀있는 아주 폐쇄형 AI를 뜻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외부랑 단절된 독방에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AI의 생명은 전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빨아들이면서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굳이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AI를 답답한 독방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아, 바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했던 그 문제 때문입니다. 아하, 보안 리스크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A라는 대형 은행이 고객들의 엄청 민감한 신용 정보나 대출 이력을 외부 클라우드랑 연결된 퍼블릭 AI에 막 입력한다고 쳐보죠. 헉,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해커들이 그 외부 파이프라인을 뚫고 들어오면 은행은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성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혹은 구축 비용이 수십, 수백 배가 더 들더라도 외부 인터넷이랑 완전히 차단된 내부용 AI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회사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생겨난 거죠. 아, 외부의 위협이 커지고 험악해질수록 안전하고 튼튼한 요새를 지어주는 기업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구조군요. 네, 이 시장을 선점하는 인프라 기업들이야말로 현재 금융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투자 트렌드와 관련해서 보고서에서 또 하나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엄청난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수치였죠? 가상자산 쪽 데이터였는데요.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온체인 거래량이 무려 263%나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전문가님, 263%면 이거 거의 폭발 수준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뛴 건가요? 아니요. 절대 단순한 시장 호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수치 이면에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거든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요? 네, 서클은 기존의 복잡했던 결제 프로세스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끼어있던 다리들을 다 빼버리니까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일어나는 거래가 말 그대로 폭증하게 된 거죠. 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만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온체인 거래라는 단어들이 사실 블록체인 업계분들한테는 일상이지만 지금 듣고 계신 일반 청취자분들에게는 완전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매달 쓰는 은행의 자동이체랑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개입을 합니다. 은행 직원이 혹은 은행 시스템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거죠. 네, 중간에 은행이 항상 껴있죠. 수수료도 떼가고.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마치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겁니다. 동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콜라라는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구조가 컴퓨터 코드로 영구적으로 짜여 있는 거예요. 자판기 비유 확 와닿는데요. 은행이나 중개인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냥 A가 B에게 물건을 보냈다는 배송 데이터가 확인되면 즉시 100만 원을 송금한다. 이런 계약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온체인상에서 기계적으로 그냥 실행돼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AI는 어떻게 개입하는 거죠? 이 과정에 AI가 딱 개입해서 그 무수한 조건들을 1초에 수만 번씩 최적화하고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 비용은 사라지고 거래 속도와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263%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폭발을 한 겁니다. 와, 중개자라는 마찰력이 완전히 0으로 수렴해버리니까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돈이 핑핑 도는 거군요. 기존의 핀테크 회사들도 이 흐름에 타려고 완전 필사적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후반에 언급된 원티드랩이나 매드업 같은 회사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이 AI 솔루션을 결합해서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결국 다 같은 맥락이죠. 결국 기존의 레거시 금융과 이 새로운 AI 인프라가 어떻게 융합되느냐의 싸움이네요. 네, 2026년과 내년 2027년은 이 시장의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히 갈리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무려 71건의 방대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켜고 단 3초 만에 대출 승인을 받거나 보험금을 입금받으면서 야, 세상 참 편해졌다고 느끼는 그 짧은 찰나. 그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뒤편에서는 지금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죠.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우리의 작은 이탈 징후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기업의 심장부와 물리적인 금괴까지 노리는 해커들. 또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겹겹이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각국 정부들의 치열한 전장 말이죠. 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즉 AX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그 달콤한 과육만 따먹고 그 뿌리가 지금 어디로 뻗어가고 있는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핵심을 찔러주시네요.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레일을 깔고 있는지, 또 왜 대형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가면서 자체적인 요새를 짓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리스크를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 중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영국 중앙은행의 그 섬뜩한 경고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집 행동 말씀이시죠? 네. 전 세계 자본시장을 굴러가는 수천 개의 최첨단 AI 트레이딩 봇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데이터를 학습했고 월스트리트의 뉴스를 0.001초 만에 똑같이 읽어내며 아주 합리적이고 완벽한 최적화 로직을 탑재하고 있죠. 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시장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특정한 충격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 똑똑하고 완벽한 수천 개의 AI들이 단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다급하게 시스템 전원을 뽑으러 뛰어가기도 전에 우리의 금융시장이 통째로 증발해버리지는 않을까요? 다음번 은행 앱을 열어서 평온한 계좌 잔고를 확인하실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쥐고 있는 완벽하고도 위험한 알고리즘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에 더 새롭고 날카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